안녕하세요. 금일은 글로벌 원유 해상 교역 격변기 속 미국의 원유 수출 동향 및 시장 다변화 전략 심층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벤체로 코스타 선정 및 교역 통계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글로벌 원유 해상 교역의 판도 변화 및 거시적 동향입니다. 글로벌 원유 해상 교역 시장은 최근 수년간 미미한 변동성을 겪은 뒤 2026년에 들어서며 전례 없는 구조적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 선정량은 지난 2024년 전년 대비 0.2% 감소하는 미미한 조정을 거친 후 2025년에는 연간 물량이 전년 대비 1.8% 증가하며 완만하게 반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LSE계의 선박 추적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 기준으로 전 세계 원유 해상 선적량, 연안 무역 제외, 은 전년 동기 대비 6.1% 급감한 11억 9,060만 톤에 머무르며 교역 활성도가 크게 위축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 선적 감소의 중심에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내 지속되는 전쟁의 영향으로 2026년 1에서 7월 중동발 원유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0.8% 폭락한 3억 5,180만 톤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중동이 글로벌 해상 원유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과거 역사적 평균치인 약 40%에서 29.5%로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타 주요 산유국들은 공급 공백을 메우며 전략적인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발 수출, 카자흐스탄 기원 원유 포함, 은 국제 제재 국면 속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한 1억 4,180만 톤을 기록하며 글로벌 해상 교역량의 11.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남미발 수출은 대대적인 생산 능력 확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3.1% 급증한 1억 6,290만 톤의 수출고를 올렸습니다. 동남아시아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한 7,050만 톤을 기록했으나 해당 수치에는 제재를 우회하여 환적된 러시아 및 이란산 원유 물량이 불가피하게 포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아프리카발 수출은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0.4% 감소한 9,100만 톤에 머물렀습니다. 둘째는 글로벌 원유 수입 수요의 이동과 중국, 유럽의 격차입니다. 수요 측면, 하역 항구 도착 기준에서는 전통적인 최대 단일 수입국이었던 중국의 위상 변화와 유럽연합, EU의 부상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중국은 2026년 1에서 7월 누계 기준 전 세계 원유 해상 교역량의 19.5%를 수입하여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여전히 세계 1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해상 원유 수입량은 2025년 1에서 7월에 2억 8,510만 톤에서 2026년 동기 2억 3,310만 톤으로 무려 18.2% 급감하며 수입 동력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2억 6,860만 톤을 기록하며 글로벌 전체 교역량의 22.5%를 점유했습니다. 이로써 유럽연합은 단일 국가인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원유 구매 세력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기타 아시아 및 주요국 수입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대체, 에너지 전환 여파로 대다수 국가의 원유 수입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한 1억 5,270만 톤을 기록하였고, 한국은 전년 동기 대비 13.4% 감소한 7,050만 톤, 일본은 19.2% 감소한 5,250만 톤에 그쳤습니다. 인도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0.4% 수준의 미미한 감소율을 보이며 1억 3,890만 톤으로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강력한 자체 생산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7,280만 톤을 나타내며 수입 수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미국의 글로벌 원유 수출 입지, 구축 및 연도별 월별 수출 동향입니다. 미국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체제와 감산을 통해 유가를 지지하려는
오펙의 쿼터 제한 정책 속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적 수혜자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원유 수출은 가파르게 증가하여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의 원유 수출국으로 등극하였으며 글로벌 해상 원유 선적량의 8.2%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 수년간 연간 원유 수출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가파른 급등과 숨고르기, 그리고 극적인 재반 등의 흐름이 관찰됩니다. 2022에서 2023년은 셰일 증산에 힘입어 2022년 전년 대비 22.9%의 기록적인 성장을 달성한 후 2023년에도 19.5%의 강력한 수출 급증세를 이어갔습니다. 2024에서 2025년은 2024년에는 전년 대비 0.3% 미미하게 감소한 1억 9,740만 톤으로 성장세가 주춤했으며 2025년에는 본격적인 인프라 병목 현상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7.8% 급감한 1억 8,200만 톤을 기록해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하락했습니다. 2026년 1에서 7월 누계는 미국의 원유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1% 반등한 1억 2,090만 톤을 기록하며 극적인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걸프 해협의 지정학적 차질로 인해 대체 공급원을 찾으려는 바이어들의 수요가 4월과 5월에 집중되면서 월간 선적량이 각각 2,160만 톤과 2,260만 톤에 달하는 계절적 최고점을 기록하였습니다. 넷째는 미국 내 선적 항만 및 수송 선종별 비중 분석입니다. 미국의 원유 수출 물류는 멕시코만 연안의 특정 항구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으나 여전한 인프라 한계로 인해 선종 운용 면에서 병목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항만별 선적 비중은 코퍼스 크리스티가 전체 미국 원유 수출량의 약 50%를 선적하며 원유 수출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휴스턴이 약 17%, 갤버스턴이 약 8%, 베이포트가 약 7%를 차지했습니다. 베이타운, 루프 단일점 계류 터미널, 보몬트는 각각 약 5%의 비중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선종별 수송 비중은 초대형 원유 운반선, 벨CC를 완전히 수용할 수 있는 심수항 인프라의 한계로 인해 미국 원유 수출량 중 벨C의 이용 비중은 과거 51%에서 2026년 1에서 7월 기준 43%로 감소했습니다. 현재 미국발 벨CC 물량의 대부분은 코퍼스 크리스티, 갤버스턴, 로피 터미널에 한정되어 선적됩니다. 나머지 수출 물량 중 약 22%는 수에즈 막스급 선박을 통해 수송되며 가장 큰 비중인 약 33%는 아프라막스급 선박에 나누어 실려 수출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미국의 원유 수출 대상국별 심층 분석 및 수요 다변화입니다. 미국의 원유 수출 대상국 비중은 유럽 43%, 아시아 40%, 아메리카 및 아프리카 지역이 나머지 17%를 양분하며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년 2024년 2026년 1에서 7월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적지별 상세 흐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 방향 수출의 강력한 견인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공급선의 영구적 단절 이후 유럽의 핵심 에너지 파트너로 완전히 안착했습니다. 2026년 1에서 7월대 이후 누계 수출량은 4,360만 톤, 전체 수출 비중의 36.1% 차지으로 전년 동기에 3,430만 톤 대비 무려 27.0% 급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동기 기록했던 4,300만 톤마저 초과하는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아울러 영국으로도 전체의 5.4%에 해당하는 650만 톤이 선적되었습니다. 이후 회원국별 세부 수입량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덜란드는 미국산 원유의 최대 관문 역할을 수행하며 1에서 7월 누계 기준 1,320만 톤을 선적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랑스는 740만 톤을 수입하여 두 번째로 큰 구매국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및 스페인은 각각 570만 톤과 550만 톤을 기록하며 강한 구매세를 보였습니다. 기타 서유럽은 독일이 400만 톤,
북서유럽 지역, NW 유럽 전반으로 약 700만 톤이 선적되었으며 스웨덴이 200만 톤, 덴마크가 120만 톤을 각각 수입하였습니다. 아시아 방향 수출의 극적인 세대 교체입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미국산 원유 수입국이었던 중국과 인도의 비중이 급락한 반면 한국과 일본이 대안초로 급부상하는 극적인 세대 교체가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고유황 중주류 대비 가격 메리트가 높은 미국산 경질류 WTI 도입을 대거 확충했습니다. 2026년 1에서 7월 누계 기준 1,520만 톤을 수입해 2024년에 1,300만 톤, 2025년에 1,240만 톤 수준을 가볍게 뛰어넘으며 전년 동기 대비 22.8% 급증하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미국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핵심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일본의 성장세는 더욱 극적입니다. 과거 2024년 1에서 7월에는 단 100만 톤, 2025년 동기에는 220만 톤을 수입하는 데 그쳤던 국산 원유를 2026년 1에서 7월에는 무려 1210만 톤이나 수입하며 전년 대비 5배 이상 폭증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산 우회 원유의 대량 유입과 현지, 정제 마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도의 미국산 원유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55.1% 급감한 370만 톤에 그쳤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 및 자국 내 전반적인 해상 원유 수입 감소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의 미국산 원유 수입량은 2026년 1에서 7월 기준 단 16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1% 폭락했으며 이는 지난 2023년 동기 기록했던 13.8만 톤의 전성기와 비교하면 사실상 거래 관계가 완전히 붕괴된 수준에 가깝습니다. 여섯째는 2026년 하반기 유조선 해운 시황과의 유기적 연계 및 종합 전망입니다. 미국의 원유 수출 물동량이 대유럽 및 한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유턴하는 동시에 중동발 공급 차질이 겹치면서 글로벌 유조선 시장은 2026년 8월 현재 사실상 통제 불능 수준의 서킷 브레이커급 운임 폭등 국면에 돌입해 있습니다. 노르웨이 선박 중개업체 펄리스와 탱커스 인터내셔널 등 해양 해운 전문 소식지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동 서측 시장이 동시에 급등하는 전례 없는 강세 속에서 다음과 같은 실질 성약 지표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서양 항로 강세로 브라질 중국 노선은 최근 WS 월드스케일 197.5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되었고 서아프리카 중국 노선에서는 WS200을 웃도는 거래가 성사되고 있습니다. 미국 걸프발 중국향 항로 폭등은 그리스 선주와 연계된 발시 한 척은 최근 미국 걸프 중국 항로에서 약 2,480만 달러의 일시금으로 성약, 일일 수익 기준 약 26만 달러에 해당 되며 역사적인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직전의 잔금 상선이 동일 항로에서 체결한 약 2,220만 달러, 일일 약 25만 2천 달러의 고가 계약을 불과 수일 만에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공식 지수와 실제 거래가의 괴리로 스칸디나비아계 은행인 SEB는 발틱해운 거래소, 볼틱 익스체인지, 가 미국 걸프 중국 항로를 일일 약 14만 6천 달러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 체결가는 25만에서 26만 달러 수준에 달해 하루 10만 달러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걸프 지역 및 호르무즈 해협 극단적 시황은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로 일부 선주들이 통항을 기피하고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끄는 선박이 늘면서 가용 선복이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틱해운 거래소 자료 기준 중동 중국 노선의 벌시시 수익은 하루 약 51만 달러까지 폭등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위험을 감수하는 선박은 하루 55만 달러 수준까지 거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리하면 미국의 원유 수출은 중동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글로벌 에너지의 대체제로 완벽히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대서양에서 아시아로 이어지는 장거리 운송 노선, 톤마일의 기하급 수적 증가, 이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고착화되면서 가용 선박의 고갈 및 유조선 운임 고공행진은 2026년 4분기 이후에도 조선 해운 시장의 최우선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선주사 및 고객사께서는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계열인 알노시 로지스틱스 앤드 서비스가 최근 13억 달러를 들여 벨시 6척과 벨시 5척을 매입하는 등 중동, 산유국들까지 선박 확보 총력전에 나선 시장 상황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시어 선복 선점 및 장기 운송계약 수립에 반영하시길 적극 권고드립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